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매주 수요일에는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수다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의견은요. 문자 샵 0945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같은 수요일이다. 어제 잘 쉬셨죠? 예. 그런데 정치권은 쉬지도 못하고요. 지난주 이 시간에도 이 필리버스터 다룬 기억이 나는데 네. 이 두 분 예상해 주시기는 길어도 2월 29일에는 막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해 주셨어요. 예언이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의외로 길게 예. 3월 2일 오늘까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예. 12시간 넘게 지금 이종걸 의원이. 네. 지금 정청래 의원의 이제 기록을 또 갈아치우면서 아직도 언제 끝날지 모르겠는데요. 자, 결국 반세기 만에 국회에서 다시 등장한 필리버스터. 평가를 한번 해 주신다면요. 우선 정치권의 양대 축이라고도 할 수 있는 정당 규모에서 볼 때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도 깜짝 놀란 건 물론이고 네. 국민들도 크게 놀랬죠. 네. 관심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것은 또 다른 관심을 낳고 결국은 한쪽에서는 민주학습 교육의 장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네. 그리고 물론 이게 교과서나 책 속에서만 보던 50년 만에 눈앞에 펼쳐지는 그것의 희소성이나 신기성 플러스 테러방지법이 갖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네. 그래서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그랬고 모처럼 의회 정치가 저렇게도 펴질 수 있구나. 물론 저게 이제 일정 부분 국회 의사 일정을 잡아두는 것은 있었지만 네. 법 테두리 안에서 허용된 거니까 그런 걸 네. 보면서 이런 거다. 그다음에 누가 몇 시간 기록을 깼다. 이건 좀 지나치게 흥미론인 것 같고요. 네. 무엇보다도 필리버스터라는 게 조용하고도 정숙한 싸움이란 점에서 많은 시사점은 던졌다. 그리고 정치권들에게 지금 당장은 서로 길을 세우고 날석에 말이 많지만 서로에게 던지는 파장을 클 것이다. 이번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의회 정치에 있어서의 새로운 하나의 지평을 눈앞에서 보여줬다는 점에서 그런 점에서 저는 의미를 일정 부분 평가하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평가를 해 주셨어요. 지금 이강윤 정치평론가 말씀이셨고요. 그럼 소종섭 국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일단 이게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진 네. 의사 진행 방해 그렇죠. 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초입에 처음 시작됐을 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지켜보는 것밖에 다른 막을 수 없다. 도리가 네. 없지 않냐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4.13 총선 국면 속에서 또 진행이 되고 또 이게 중간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 정치적인 해석들이 자꾸 나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둘러싸고 논란들이 좀 있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어쨌건 이게 이른바 의회를 둘러싼 투쟁의 방식이 다양하지만 네. 새로운 그런 야권이 합법적인 새로운 투쟁 방식을 하나 이렇게 국민들한테 선보였다라고 보고요. 이 정치적으로 본다면 어쨌건 야권 입장에서는 지지자들 결속하는데 네. 일정한 역할을 한 것은 분명해 보이고 전체적인 이해득실을 따졌을 때도 야권으로서는 조금 더 좀 득이 많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요. 반면 이제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 이 원내 전략이 조금 치밀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직권상정을 정의화 의장이 한 이후에 이 야권에서 필리버스터란 이런 카드를 꺼내들 거라고는 사실 전혀 예측을 일종의 허를 좀 찔렸던 것이 아닌가. 그 이후의 대응을 본다면 그런 등등이 현재 새누리당이 처하고 있는 내부적인 이른바 친박과 비박의 어떤 갈등 속에서 이 확실한 이슈라든지 현안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대응해가는 이런 부분들이 좀 안 됐다. 네. 그런 것들이 향후에 이제 선거 국면에서 서로 양당에 좀 던져주는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세요. 참 짧게 한 말씀만 더 보태자면 지금 이종걸 의원이 12시간 넘게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만 마지막 연설자이기 때문에 이 원내대표의 발언이 끝나면 곧바로 테러방지법은 표결에 붙여질 텐데 중단 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의 일테면 더불어민주당의 최상층 지도부와 전통적인 야권 지지자들, 그다음에 필리버스터 때문에 촉발된
에너지, 분출된 에너지 이 그룹과의 소통이 원활치 않았다. 네. 그 점은 야권에 많은 숙제를 던져주고 네. 앞으로 그분들의 지금 이제 실망한 것은 일단 확실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서는 당장 한 40여일 후에 4.13 총선의 득표율, 그다음에 네. 정당별 득표율 이런 거에도 분명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네. 싶습니다. 저는 이게 뭐 제 야권 지지자들한테 미친 영향 이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 저희가 봐야 될 부분이 지난달 29일까지 네. 여야 대표가 어쨌건 선거법을 합의 처리하겠다라고 네. 그 전에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단 말입니다. 음. 그렇다면 저는 이것이 이제 필리버스터에 대한 뭐 국민들의 반응이 어떻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29일 날 그럼 여야 대표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으면 지켰어야 했다. 네. 그리고 29일 날 못 지켰지 않습니까? 네. 그 뒤에 여야 대표가 국민들한테 약속을 못 지켜서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한 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문화가 돼서는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면이든지 앞으로도 어떤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켜야 되고 정말 네. 못 지키는 상황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또 사과를 딱 하고 이러면서 네. 다음 국면으로 넘어가야지 이게 필리버스터가 일정한 어떤 호응을 얻고 있다고 네. 해서 그러한 부분으로 그런 것이 이렇게 넘어가 버리는 이런 문화는 좀 우리가 바꿔야 되지 않나. 네. 소 그런 국장님 생각이 뭐 지도부의 약속은 지켜줘야 하는데 사과도 없었다. 이런 또 따끔한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 여당도 허를 찔린 면이 있지만 네. 야당도 어찌 보면 이렇게 탄력을 받을지 뭐 흥행이 될지 몰랐다가 자기들도 놀랬죠. 놀라면서 또 이 필리버스터 초기 주자들이 참 열심히 해서 예. 그런 나름의 이제 반향을 얻어낸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3월 10일까지 할 거다 이렇게 또 호언장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다 29일에는 이거 이 총선 미뤄지는 상황이라 마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필리버스터가 원래 출구 전략이 없는 거다.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시간을 끄는 건데 무슨 출구 전략이 있겠나. 근데 어쨌든 어제 이 야당 지도부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지지자들 간에는 이게 찬성 반대 왜 이 3월 10일까지 안 하느냐 중단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현실적으로 중단 안 하면 총선 이 연기에 대한 책임을 그럼요. 야당이 덮었을 거냐 뭐 갑론을박을 하더라고요. 예. 그럼 출구 전략 어땠으면 더 좋았을까요? 그렇죠.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합법적인 소수파의 최후이자 가장 조용한 저항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게 끝나는 순간은 그냥 바로 표결이니까 네. 가장 최선의 것은 말 그대로 무제한 토론 그것대로 의견을 달리하는 당 측에서도 나와서 서로 증거 갖다 대고 자료 갖다 내면서 정말 토론이 돼야 하는데 새누리당의 철저한 무시와 외면 속에서 외롭게 펼쳐진 것이었고 이것을 꺼내들었던 야권 제1야당의 가장 큰 목적은 조금이라도 수정안 고치려고 하는 거였을 겁니다. 네. 최선의 효과는. 근데 그거는 애초부터 새누리당 외면 전략에서 기대하기 힘들었고요. 시민들, 야권 지지자들이 반응이 너무 커버렸으니까 당황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어떻게 모양을 살리면서 체면을 세면서 나가야 하느냐인데 김종인 대표가 지금 전권을 틀어주고 그 어느 역대 대표나 비대위원장보다 강력한 공천권을 무기로 네. 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신이 선거 지면은 책임질 거야라고 뭐 이종걸 원내대표한테 호통을 쳤다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이념 대립 구도로 가서는 여야 이 정치 지형에서는 야당이 이길 수 없다. 경제 실정론으로 돌자. 그러기 위해서는 선거가 우리 때문에 연기되거나 재외 국민들이 우리 때문에 투표를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럼 명백한 또 그건 국민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벗어나자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달궈진 마음과 교감하는 것은 적었다. 당 내에서 자기들끼리만 옛날에 해왔던 식으로 의총하고 구수회의 끝에 내려버렸고 한 번도 소통을 의사를 묻는 거라도 한번 제스처라도 한번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네. 없다는 점에서 조금 매끄럽지 않지만 불가피한 선택이었을 네. 겁니다. 매끄럽지 근데 못했다. 사실 불가피한 저는 선택이었다. 이게 어쨌거나 지금 보면은 경제적으로 네.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이고 또 네. 안보적으로도 우리 지금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전개가 되고 그렇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다가 또 이제 바로 선거법도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서 선거구 자체가 획정이 안 되는 네. 이러한 상황들이 벌써 이어진 지가 꽤 되는데 정치권이 이런 부분에서 무언가 지금 이른바 위기 상황에서 좀 빨리빨리 단합해서 무언가를 처리해주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국민들한테 이른바 좀 믿을 만한 어떤 안정감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네. 그러한 상황에서 처리가
뭐 경제 법안이든 여러 가지 노동 법안이든 테러 방지 법안이든 법안 처리, 선거법도 마찬가지로 처리가 안 되면서 계속해서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런 것 자체가 네. 주는 국민들한테 주는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달 29일 날 어떤 식이든 네. 결론을 내서 처리했어야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 김종인 대표의 최근 행보 저는 야권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물론 필리버스터 중단하는 거에 대해서 야권의 이른바 뭐 적극적인 지지자들은 굉장히 아쉬움이라든가 불만도 표시하고 네. 아쉬움도 표시하지만 그렇게 계속 가면 야당은 계속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정당이라는 게 집권을 하는 것이 그렇죠.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흐름의 변화에 새로운 자꾸 맞춰서 바뀌어 가야지. 네. 저는 김종인 대표가 굉장히 그건 어려운 결단을 한 것이고 그 현재 가고 있는 이런 방향으로 계속 그 더민주가 예. 변화해가는 것이 맞다. 뭐 이 두 분 정도 차이는 있지만 결국은 멈출 수밖에 없었던 행진이다. 이런 이제 평가인데요. 그렇죠. 제대 네. 날짜는 확실히 정해진 네. 만년 고참 병장이었는데 네. 언제 제대를 하느냐, 모양 네. 좋게 제대를 하느냐, 상병 이하 저기들이 예우 속에 제대를 하느냐, 네. 뭐 뻘쭘하게 나서느냐, 네. 뭐 그런 문제였죠. 그리고 조금 어차피 이 문제는 재밌게 하자면. 네. 이 테러방지법의 문제는 며칠 나와서 필리버스터를 몇몇 의원들이 쭉 하면 테러방지법의 문제가 거기 다 들어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를 들면 3월 10일까지 간다라는 부분이 결국 이제 선거, 네, 네. 총선을 의식한 이런 행보로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네. 더민주로서도 더 간다는 것은 굉장한 위험 부담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법에 대한 문제점, 근본적인 문제점과 회의를 국민들 다수가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갖게 되었다는 것은 향후 이 법안에 어떤 식으로든 변형 내지는 수정 그런 요소로는 분명히 작용할 겁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요, 지금 94.5MHz YTN 뉴스 FM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신데요. 지금 이강은 정치평론가 그리고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의 말씀 우리가 토론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 질문에는 종이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테러방지법은 정의와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요. 이렇게 써 있지만 이거는 예상 질문이었고요. 통과가 안 됐습니다, 아직. 왜냐하면 필리버스터가 안 끝났어요. 네, 이종걸 대표가 아주 네, 지금 12시간 이상 이어가고 있고 지금 오늘 결의가 대단한 게 여러 번 눈물도 흘렸지만 쓰러질 때까지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SNS를 보니까 쓰러져서 멈추든 아니면은 여당이 수정안을 받아줘서 멈추든인데 예, 예. 후자의 가능성은 희박하니까. 글쎄 수정안을 낼 네. 것 같진 않아요. 자, 그렇다면요. 굉장히. 이게 뭐 이 해외 사례를 보니까 뭐 21시간, 24시간 필리버스터도 있던데 그렇죠. 오늘 이 테러방지법 표결될까요? 또 이 선거구 획정안 처리가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두 분? 지금 현재 실제 상황에서. 뭐 이종걸 대표가 언제 연설을 중단하고 뭐 정말 탈진해서 쓰러지건 뭐 이제 이거밖에 없는데 본인은 마지막 결기를 보여야 한다는 사기에 충천할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먼저 필리버스터 안을 냈던 사람이기도 하고 관철시켰죠. 어저께 그저께 사실 그저께 밤부터 국회에서 심야에 벌어졌던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따져보면은 퇴각하는 과정에서 질서 있는 퇴각도 좀 아닌 점이 있고 아쉬움이 아까 네, 있었다 우리가 네. 짚어봤듯이. 그런데 마지막까지 이종걸 대표는 이것을 최대한 해보고 싶었기 때문에 아하. 단지 필리버스터링 날짜를 며칠 몇 시간 늘리자는 게 아니고 어떻게든 수정안을 이끌어내서 네. 정상 처리를 시키려고 하는 게 최종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네. 본인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사명감이 아마 더 클 겁니다. 그리고 네. 자신 이후에는 지금 연설 신청자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자신이 쓰러져서 발언을 아무튼 더 이상 이어가지 못하게 되는 순간 의장은 표결에 붙일 것이므로 그런다고 이틀을 가겠어요? 사흘을 가겠어요? 그렇죠. 다만 분명히 한다. 그리고 지금 뭐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부 다 국회 인근에 다 대기 중이니까 그렇습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종료되는 순간 바로 소집해서 처리할 겁니다. 그리고 네. 국회법상으로도 지금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것은 네. 법사위에 아직 그렇죠. 본회의로 부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시간으로 하면 법사위가 그렇죠. 열릴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현재 상태로는 안 넘어왔기 때문에 네. 테러방지법을 먼저 하는 게 현재의 국회법으로는 맞죠. 네, 야당이 네. 뭐 응해주지 않고 집단 퇴장을 하건 뭐 그럴 네,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단독으로도 갈 수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자, 그럼 소국장님, 이거 네. 오늘 처리될까요?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오늘 처리됩니다. 아, 된다. 네, 오늘 오늘- 밤에는 된다. 오늘 밤 뭐 늦으면 내일 새벽이 되겠죠. 네. 어쨌건 내일 국민들이 출근하시기 전에
처리가 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뭐 엊그제 그 김종인 대표랑 해서 비대위 회의에서 이 방침 자체가 그렇게 정해져 있고 네. 현재 이종걸 대표 이번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전국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가장 많은 수확을 거둔 사람이 이종걸 원내대표입니다. 아하. 이 자체를 기획을 해서 네. 일정하게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한 공이 있고 또 지금도 마지막 순간까지 강한 결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야권의 지지자들한테는 굉장히 강한 인상을 남기는 것이고 그동안에 이종걸 원내대표가 비주류로서 여러 가지 좀 어떤 평가도 받고 좀 서운한 부분들도 아마 지지자들 사이에 있었을 텐데 네. 이것으로 그냥 한 방에 다 해결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조만간 이제 지금 7시 반 다 되고 있는데 조만간 필리버스터를 마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법사위 정회하고 본회의 정회하고 법사위를 바로 열면 거기 67개 법안이 있지만 뭐 전부가 다 본회의로 부의가 될지 아니면 그중에 그 선거구 획정안 선거법 뭐 아니면 포함한 몇 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그 법사위 하는 시간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본회의 열어서 지금 뭐 순서를 테러방지법부터 먼저 하느냐 아니면 공직선거법부터 먼저 하느냐 이런 논란도 있지만 네. 큰 어떤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결국은 테러방지법부터 표결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뭐 어쨌든 오늘 밤 내일 새벽 넘어가면서 전부 다 북한 인권법까지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필리버스터의 말뜻 그대로 시간이 늦어졌을 뿐이지만 그렇죠. 또 예상 시간보다 넘겨서 2월을 이제 넘기고 뭐 3일절도 보냈습니다만 결국 오늘 밤 사이에는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뭐 정확한 시간은 달려 있군요. 예. 하지만 어쨌든 끝내게 되면 새벽에라도 이 두 법안을 이제 포함해서 무쟁점 법안이 또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있죠. 예, 아침 출근길 전에는 처리가 된다라고. 근데 아마 뭐 세월호 참사 네. 특별검사 요구안 이런 네. 것들은 지금 여당에서 대단히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아마 되긴 힘들 것 쟁점 같고요. 법안은 어려울 것이다. 예, 예. 네, 자 여러분께서는 94.5 최영일의 뉴스 정면 승부 듣고 계시고요. 오늘은 이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이강윤 정치평론가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이 행복한 라디오 최영일의 YTN 뉴스 정면 승부.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수요 스페셜 새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3부에서는 뭐 워낙 국내 기록뿐 아니라 세계적인 진기록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 필리버스터 얘기를 이제 많이 나누고 평가해 봤고요. 그럼 어쨌든 두 분이 오늘 예측해 주신 대로 오늘 밤 내일 새벽 사이에 지금 이 공직선거법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그럼 이제 총선전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총선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우선 이제 야당 얘기 많이 했으니까 여당 상황으로 가보죠. 새누리당은요, 이 살생부 파문이 있었고요. 이제 이 3월로 들어서면서 파문의 확전을 자제하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살생부 문제, 어쨌든 김무성 대표와 또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네. 격돌을 했는데, 그럼 이 선생님 어떻게 보세요? 이게 살생부. 일단 김무성 대표가 참 어처구니 없게 면목 안 쓰게 됐죠. 네. 무슨 살생부 비슷한 뭐 진위를 떠나서 뭔 문건이라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네네네. 자기 입으로 실은 그거 없었다. 그러니까 아하. 그냥 조금 안 좋은 언사로 표현하면 자가발전 자작극이었다고 어느 쪽에서 말했던 게 거의 사실로 드러난 거 아니에요? 터트린 정두원 의원은 팩트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고. 그러면서 정두원 의원 말고도 나머지 너댓 명의 진술이 너무 일치하고 이랬으니까 네, 네. 이른바 팩트가 몇 개 추려지고 나니까 야 정말 그랬던 거 아니야 싶은데 문건은 없었고 이런 식으로 한번 흘려봤던 거니까 어제 사과를 하면서 본인 정치적 상처도 많이 컸고 네. 무슨 체면이 말이 아니죠. 아하. 겉으로는 일단락은 됐는데 이렇다고 친박계의 완승이다. 그래서 네. 앞으로는 김무성 대표를 위시한 비박계는 객소리도 못하고 그저 있다가 공천전쟁에서도 이한구 공관위원장이 하는 식대로 그냥 처분만 바라고 이렇게 가진 못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래도 세라는 게 있는 것이고 네. 저무능 권력과 뭐 이것도 생각해야 할 것이고 이번 그 살생부 파문이 역으로 역으로. 아이러니하게 뭘 가져다 줬냐면 어쨌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것으로 일단은 드러나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친박계가 더 노골적으로 밀고 가면은 여기는 브레이크가 없구나 라고 해서 오히려 역의 역풍의 일부를 초래할 수 있는 지점도 일단은 마련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비박계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 말씀드렸지만 친박계처럼 한두 명을 위주로 조직력 있게 확 단단히 뭉치는 조직이 아니고 네. 각자 정치적 계파와 컬러와 주장들도 조금씩 달라요. 다만 다양한. 반 박근혜 또는 비박근혜라는 점에서만 비박계인 거지 네. 여러 그룹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느슨하고 한 사람이 총대를 메고 집합해도 별로 모이는 사람도 많지 않거든요. 어허. 모일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그렇다고 친박계가 이제부터 우리들 페이스대로 간다. 이것은 반대로는 또 못할 것입니다. 예. 아무튼 김무성 대표를 비롯해서 비박계가 옹색해진 것은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인 것 같고 네. 상향식 공천을 하기 위한 물리적 시간도 그렇게 넉넉하진 않죠. 네. 빠듯하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굉장히 뭐 의도하지 않았겠으나 역의 역풍이 불면서 비박계들은 다소 공간을 확보한 면도 있으나 이 김무성 대표만 좀 리더십이 허물어졌다 이런 평가신데요. 소 국장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번 사안은 사실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서로에게 득이 안 되는 사안이에요. 양쪽 다 득이 안 됐다. 그렇습니다. 그 실체적인 진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과연 김무성 대표가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이른바 자작극으로 지어낸 이야기를 흘렸겠는가? 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모르긴 몰라도 마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그건 지금 실체적 진실은 알 수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 사안 자체가 공개적으로 불거져 나옴으로써 이것은 이른바 당과 청와대 사이에 뭔가 그렇다면 청와대가 뒤에서 이 공천에 이른바 상당한 영향력을 네. 행사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괜히 커졌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청 관계에서 기본적으로 특히 김무성 대표에 대해서 청와대의 반응이 굉장히 싸늘하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당 내부에서도 이게 정두원 의원은 국방위원장이고 김무성 대표는 당대표이고 이런 사이에 이른바 이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른바 뭐 검찰에서 나오던 대질신문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지금이요. 지금 시간에 막 지금 7시 30분이 넘어서 34분 이종걸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였는데요. 막 끝난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제 이야기가 뭐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어지는 8시 종합뉴스에서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고요. 어쨌든 끝이 났고 오늘 두 분 말씀처럼 그럼 정회를 했다가 이 본회의에서 일들이 또 이제 처리가 이루어지겠군요. 이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192시간 만에 네. 종료된 거라고 하고요. 아마 마지막 주자인 그 기획을 아까 했다고 말씀하신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금 최장 시간 필리버스터 기록을 세운 것 같습니다. 네, 이 소국장님 말씀을 계속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 또 국민들이 보기에도 모양이 험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어떤 정책이나 민생을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고 내부에서 진실 공방을 벌이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간다는 것은 같이 죽는 거다라는 그런 인식 속에서 봉합 국면으로 들어갔던 것이고 결론적으로 이것이 이제 향후의 공천 국면에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일정한 친박과 비박 간의 타협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한구 위원장 말대로 뭐 이렇게 각 시도별 3곳 우선 추천 지역 하는 이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요. 네. 그렇다고 김무성 대표 말대로 모든 것을 상향식 공천만으로 가기도 쉽지 않은. 왜냐하면 지금 상황 자체가 이 더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오늘 또 야권 통합 얘기하고 막 이런 네. 계속해서 새로운 이슈들을 던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우리도 빨리 이제 새로운 어떤 인물들을 좀 물갈이를 하든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김무성 대표가 계속 외면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일정한 선에서 좀 타협을 할 것으로 봅니다. 자, 오늘 이제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되면 총선 국면이니까 이제 비박, 친박도 국민들의 시선을 좀 의식해야 되겠죠. 자, 그런데요. 이 서울 지역 현역 의원들을 모두 자격심사에서 배제하지 않고 경선에 참여하거나 공천을 주는 방향으로 정해진 것으로 네. 오늘 이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예. 이걸 보고 나서 그렇다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여당 내 살생부 논란을 좀 잠재우기 위한 어떤 방안인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결과적으로 그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친박계 비박계 이름이 막 거론된 의원들이 있단 말이죠. 이전에는 몇몇 사람들은 본보기라도 제외될 것이다. 아예 당내 예비고사도 못 보게 공천 원천 배제 뭐 이럴 분위기가 감돌았는데
그렇지 않게 됨으로써 공천을 적극적으로 주지는 않아도 네. 예비고사는 누구든 보게 해야 하고 그게 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이번 내홍을 앓으면서 사실 야당 사정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뉴스에서 덜 조명을 받은 거지 네. 여기도 참 심란하고 힘들었거든요. 더 네. 나빠지면 공멸 직전까지 물론 보수 여권은 항상 마지막 순간에는 단결을 해왔습니다만 네, 네. 그래서 더는 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필요 없는 평지풍파나 분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거고 또 현역 프리미엄은 어쨌거나 간에 상당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누구든 예비고사 경선에 나서는 것까지 배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렇군요. 자, 네. 보면 말씀하세요. 이제 새누리당으로서는 특히 수도권 지역 관련해서 중요한 게 어떻게 하면 이른바 네. 후유증 같은 걸 최소화하면서 이 단결을 할 수 있는가. 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현재는 이제 수도권이 일려 다야 구도지만 이것이 시간이 갈수록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결국은 1대1 구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기 때문에 네. 이런 측면에서 이제 현역 의원들을 뭐 공천을 주거나 어떤 경선에 참여하게 하는 그럼으로써 좀 분열을 최소화하는 그런 방법을 지금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막 이 속보가 들어왔는데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이게 7시 기준으로 192시간을 넘긴 필리버스터가 끝났고요. 이종걸 원내대표를 끝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결국은 이제 9일에 걸쳐서 192시간을 넘게 진행이 된 거고요. 7시 반이 좀 넘으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야당 의원 39명이 무제한 토론에 나섰는데 여기는 정의당도 있었죠? 그렇죠. 국민의당도 있었죠?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이 무제한 토론이 종료되면서 국회는 잠시 정회를 거친 후에 본회의를 열어서 지금 새누리당의 이 방침은 23일에 직권 상정된 테러 방지법을 먼저 표결한다. 이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습니다. 테러 방지법을 가장 먼저 처리한 뒤에 무쟁점 법안을 의결한다. 이런 방침이 나왔고요. 자, 이 북한 인권법도 이 무쟁점 법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네. 국장님, 네. 지금 이종걸 원내대표 정회에서 잠시 쉰다고 해도 네. 또 원내대표가 지금 여야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괜찮을까요? 여야 협상이 뭐 특별히 지금 여야 협상할 게 없죠, 이제. 네. 국회의장이 바로 본회의 개의를 선언하고 테러방지법은 자동으로 국회법에 의하면 네.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순간 바로 표결에 들어가도록 돼 있기 때문에 네네. 여야 간에 따로 의사일정을 합의 그럴 정도는 아니고 야당에서는 아마 보이콧을 하거나 네네. 이렇게 되겠죠. 그랬다가 이제 이 법사위가 진행되는 걸 네. 보면서 거기서는 여야가 공직선거법 네, 개정안은 협상을 해야 해서. 되는 거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오늘 새누리당 네. 안대로 이 법안 처리가 이루어지는 거죠. 네. 테러방지법 그리고 기타 북한 인권법을 비롯한 현재 본회의에 37개 무쟁점 법안이 이미 상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법사위 열어서 67개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 중에서 뭐 공직선거법을 포함한 몇몇 법안들이 다시 이제 본회의에 부의되는 절차를 밟을 것이고 그럼 그것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붙여서 네. 이제 통과시키는 그러니까 공직선거 개정안은 제일 마지막에 통과되는 순서를 밟을 네. 것으로 보입니다. 그 과정에서는 여야 의사일정 합의 등을 통한 교섭은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근데 네. 뭐 이종걸 대표 지금 컨디션이 어쩔지는 모르겠는데 네. 원내 부대표단도 있고 하니까. 아니 오늘 이 두 분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 우리 수요 스페셜 이 세 남자의 정치 수다인데요. 반세기 만의 필리버스터 뭐 또 세계 기록을 세운 것도 그렇고 사실 참 이 많은 국민들이 놀랐을 거예요. 국회의원들 뭐 하나 맨날 시끄럽고 싸우고 이제 그러는 건데 또 기득권이라고 우리가 비난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체력도 좋아야 되는구나. 말도 잘해야 되는구나. 그런데다가 또 논리와 이 내용이 있어야 되니까 예. 국회의원들도 또 그냥 하는 건 아니구나 하는 또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이 여당에서 이렇게 비판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 필리버스터를 오래 끌면서 야당은 선거운동한 거다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그런 측면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논리, 뭐 강연 스타일, 교수님 스타일도 있고요. 인터넷 강사 스타일도 있고요. 또 시 읽어주는 뭐 선생님 스타일도 있고 다양한 이제 의원들의 면면을 또 국민들이 좀 구경을 한 계기가 됐는데 선거운동 아니냐? 이거는 소 국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런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 네. 그러냐면 그것을 꼭 또 나쁘게만 볼 수도 없는 것이 네. 어차피 지금 총선 국면이고 선거 국면에 들어가 있는데 필리버스터라는 합법적으로 열린 공간을 활용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가치를 극대화한다. 이것이 이제 선거운동 하는 것이거든요. 네.
물론 이제 본연의 의미에서 테러 방지법의 문제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짚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교과서적인 지적이고 네. 그것을 예를 들면 김광진 의원 같은 경우 첫 번째로 했단 말입니다. 그랬죠. 첫 번째로 하면 당연히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돼 있습니다. 연수미 의원은 최장 시간을 또 경신했지 않습니까? 저 옛날 그 69년도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는데 박한상 박한상. 의원의 기록을 이제 경신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 그리고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뭐 예비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런 이제 공격을 또 새누리당에서 했는데 네네네. 어쨌건 등등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필리버스터에 많은 의원들이 발언을 신청하고 그것이 또 일정한 호응을 얻고 이런 과정 자체가 하나 이제 정치적인 과정이고 행동들이기 네. 때문에 당연히 그건 뭐 선거운동에 본인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작용을 했다라고 봐야 되고 네. 그것을 저는 그런데 꼭 그걸 나쁘다고 비난할 수는 없다. 할 만한 수는 없다. 네. 뭐 그런 저도 생각입니다. 우리 소국장 견해와 비슷한데요. 네. 의원 또는 정치를 업으로 삼는 사람들, 이른바 우리가 통칭해서 정치인들의 모든 행위, 네. 언행, 이거 다 광의의 선거 운동으로 귀결이 아, 됐죠. 네, 그리고 네. 어떤 발언을 하건 어떤 법안에 대한 어떤 표결을 하건 이거 다 유권자들 마음속 채점표에서 다 채점하고 있는 거고요. 네. 시간 못지않게 중요했던 것은 은수미 의원 같은 경우는 국민을 절절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감동시키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점이 대단했던 거고 다만 그 자리에 서면 현역 의원으로서 발언하는 거니까 네. 굳이 뭐 성남 어디 예비 후보 아무개입니다. 아하, 저는 이 네. 말은 굳이 네. 필요는 없었다고 봐요. 그냥 국회의원 은수미로서 발언하는 거지. 네. 물론 예비 후보도 맞긴 합니다만 네. 그 자리에 예비 후보 자격으로 발언한 건 아니었으니까 현역 의원들이 나가는 새누리당에서 약간 트집을 잡을 만은 했는데 네. 걷다 대고 뭐 야 그런다고 공천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품위는 없었지만 네. 그 점은 그런 논란을 일부 나올 수도 있었겠는데 전체 네. 발언 시간에서 보면 한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런 측면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23일 날부터 시작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9일 정도에 네. 이 부분이 맞췄다면 그런 비판이 덜 할 텐데 어쨌거나 이 필리버스터라는 것 자체가 그 정확한 문제점 그거에 대해서 그걸 좀 부각을 하고 알리기 위한 그리고 합법적으로 의사 진행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행위인데 물론 법적으로 하면 3월 10일까지 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경제 안보의 위기 선거구 획정이 안 된 이런 등등의 상황에서 이 시간을 계속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끌어가는 거 이거 자체가 이제 하나의 그런 선거 운동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의원들이 거기 이제 가담을 하고 했던 건데 저는 그래도 그것이 한 29일 정도의 종료가 좀 딱 됐으면 훨씬 더 깔끔하고 나름대로 목적도 좀 거두면서 좋지 않았을까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자, 지금 세 남자의 정치 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이야기 이어가고 있는데요. 하필 저희가 생방송 중에 네. 이 세계 최장 필리버스터가 막 끝나면서 이게 뭐 일종의 이 기록적인 뭐 역사적 상황을 생중계해드리면서 우리도 두 역사적 분의- 방송을 두 했네요. 분의 해설을 이제 지금 들었고요. 자,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이거 궁금합니다. 필리버스터 끝났고 어제 어쨌든 중단한다라는 야당 지도부의 방침이 나왔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이제 있었다라는 게 또 전해졌는데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야권 통합을 제의했어요. 야권 통합을 제의했다. 네. 이건 어떤 배경에서 나온 제안으로 보세요? 타이밍상으로 보면 네. 물론 야권 통합의 필요성은 원칙론적으로는 지금 야권의 모든 정치인들과 지지자들 사이에서 필요하다고는 느끼고 있는 거 네, 아닙니까? 네. 그런데 타이밍상 네. 약간의 오해나 동기의 순수성을 의심받을 대목은 있죠. 네. 이를테면 필리버스터를 나오는 출구 과정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과 일부의 실망을 가져와가지고 당내가 좀 질타들이 쏟아지고 시끄럽고, 있고. 네. 네. 그리고 그 여진이 좀 앞으로도 좀 갈 게 거의 확실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마치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하자마자 야권 통합을 탁 제의했던 것은 마치 엎어치기 되치기 아니냐. 어허. 뭐 이제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네, 있고 네. 더군다나 김종인 대표가 더민주당에 영입돼서 업무를 시작한 이후로 야권 통합에 대해서 늘 계속 주창해 왔던 분이라면 또 좀 다를 텐데 네. 그동안은 좀 심드렁하다가 아하. 갑자기 들고 나오니까 이거 국면 전환용 발언 아니냐. 네. 그래서 바로 국민의당에서도 아직 좀 의도를 좀 알아봐야겠다. 순수하지 못하다 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절박함. 호남 이외의 지역에서의 절박함.
작용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필리버스터 나오는 과정에서의 잡음이나 일부 실망 이것을 빨리 다른 쪽으로 돌려서 네. 야권의 형성된 흐름을 하나로 계속 묶어가려는 그리고 키워가려는 그래서 김종인 대표로서는 이거 제안해서 설령 잘 안 되더라도 전혀 손해볼 게 없는 그런 게임인 거죠. 네, 이게 뭐 신의 한 상당히 수다. 네, 경제 전문가이기만 한 줄 알았더니 정치 기술에서도 상당한 노련미가 노련한 있다. 면모를 보인 거 아니냐. 자, 소 국장님 아까 3부에서 김종인 대표의 행보를 나름 칭찬을 하셨어요. 자, 그럼 이 신의 한 수라고 이강윤 평론가님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 지난번에 그 김종인 대표가 광주를 방문했을 때 강기정 의원에 대해서 공천에서 배제한다라는 광주 발표를 선언하는 광주에서 했지 날이죠? 않습니까? 네. 그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아하. 그러니까 지금 더민주당은 제가 보기에는 더민주당의 전략가들은 우리가 쓸 수 있는 카드를 쫙 지금 꺼내놓고 세워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면에서는 이 카드를 던지는 것이고 이 국면에서는 이 카드를 던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더민주당의 이 이른바 내부 전략가들이 굉장히 치밀하게 사안에 대응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은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부분을 일정하게 평가를 하면서 위기의식을 좀 갖는 거거든요. 네. 이 시점에서 왜 김종인 대표가 야권 통합을 제안했느냐. 지금 이광윤 평론가가 말씀하신 분명히 그런 부분이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이 필리버스터 전국 종결에 대한 내부적인 야권의 반발 이런 것들의 이슈 자체를 무력화시키면서 이 야권 통합의 이슈로 끌어가기 위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 국민의당의 현역 의원들이 뭐 오늘 이제 박지원 의원까지 해서 19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게 국민의당이 현역 의원들이 호남 의원, 수도권 의원 간의 이해관계가 다르고 굉장히 야권 통합에 대해서 생각이 다양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야권 통합 카드를 던진다는 것은 국민의당의 내부의 이른바 자중질환이라고 할까? 내부를 흔드는 효과도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보면 안철수 대표와 김한길, 천정배 대표 상임위원장 간에 좀 생각이 온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에 그렇죠. 대해서. 그런 부분도 좀 노린 것 같고 또 어떤 일정상으로 봤을 때 24일부터 이제 후보 등록이 시작돼요. 이달 24일부터. 그렇다면은 뭔가 야권 통합에서 네. 뭐 논의를 시작하려면 지금 정도는 이걸 좀 던져야 되지 않나. 네. 뭐 이러저러한 고려 속에서 이 카드를 내민 것 같습니다. 이 필리버스터가 끝나는 실황 중계를 해드리느라고 오늘 이제 토론 시간이 또 좀 부족했습니다만 이제 오늘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이 처리되고 나면 다음 주 수요일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총선 전 분석을 두 분과 함께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요 스페셜 세 남자의 정치수다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